때는 2001년 4월 인도에서 남쪽으로 3,800km,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동쪽으로 2,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미국 연구선 알브이노어호가 무인 탐사선을 이용해 인도양 심해 속 카이레이 열수 분출공을 탐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지구상 최악의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수심이 약 2,700m나 되다 보니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수압은 270피압 정도로 엄청 높았고 분출공을 통해 섭씨 400도에 이르는 뜨거운 검은 연기, 일명 블랙 스모커가 마치 굴뚝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꿈틀대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정체는 작고 검은 달팽이 하나.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희한한 생명체였죠. 대체 왜 이 달팽이는 하필 이런 어두컴컴하고 고온 고압에 유독 가스까지 가득한 지옥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걸까요? 왜 색은 보통 달팽이와 달리 새까만 걸까요? 게다가 심지어 자석에도 찰싹 달라붙기까지 하는데 왜 그런 몸을 지닌 걸까요? 오늘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달팽이 이야기입니다. 인도양 심해에서 발견된 이 작은 달팽이 한 마리는 곧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열수 분출공에 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생김새도 일반 달팽이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몸의 껍데기와 발에는 철 성분으로 구성된 단단한 갑옷이 덮여 있었고 발 전체에는 비늘 모양의 철판이 기와처럼 겹겹이 붙어 있었죠.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동물 중에서 철로 구성된 외피 구조를 지닌 유일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늘발 달팽이라고 붙여졌죠. 정말이지 얼핏 보면 갑옷 입은 유럽의 중세기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3년 스웨덴 자연사 박물관의 안드레스 워렌 교수팀은 비늘발 달팽이의 껍데기가 정교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깥층은 황화철 결정이 박힌 철질 방어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은 충격을 흡수하는 두꺼운 유기물층이었죠. 마지막으로 안쪽 층은 일반 달팽이처럼 탄산칼슘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0년 MIT의 크리스틴 오르티즈 교수팀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노 인덴터라는 다이아몬드 팁 장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늘발 달팽이 껍데기의 경도와 강성을 측정했는데요. 개의 집게발이 며칠 동안 계속 압박해도 껍데기가 부서지지 않았죠. 비결은 바로 앞서 얘기한 3층 구조 중 두터운 중간층에 있었습니다. 이 층이 압력을 받으면 형태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켰죠. 비단 등 부분만 튼튼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늘발 달팽이의 발 부분도 수백 개의 철 비늘이 기와처럼 겹겹이 덮여 있었죠. 말 그대로 방어력 3업을 완료한 흑기사 같았습니다. 그럼 비늘발 달팽이는 어떻게 이런 철갑옷을 만드는 걸까요? 먼저 주변 열수의 황화수소로부터 비늘 내부에 황을 축적합니다. 그런 다음 바닷물에 있는 철 이온을 흡수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과 황을 반응시켜 철황 화합물 나노 입자를 형성하고 그 결과 단단한 철갑옷을 완성합니다. 껍데기가 검은색을 띠고 자석에 붙는 것도 바로 철 성분 때문이었죠. 흥미롭게도 비늘발 달팽이는 서식지마다 색이 다릅니다. 철 성분이 풍부한 카이레이 지역의 비늘발 달팽이는 검은색을 띱니다. 반면 철 성분이 부족한 솔리테어 지역의 비늘발 달팽이는 흰색을 띠죠. 그리고 철 성분이 중간 정도인 롱치 지역의 비늘발 달팽이는 중간색인 황금색을 띱니다. 솔리테어의 하얀 달팽이는 철이 부족해서 방업을 제대로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비늘발 달팽이가 왜 심해 열수 분출공에 사는지 미스테리였는데 철갑옷 재료를 얻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곳을 선택한 거죠. 극한의 환경이 오히려 최강의 방어구를 만드는 공장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왜 이렇게 튼튼한 철갑옷이 필요한 걸까요? 처음엔 과학자들도 당연히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열수 분출공엔 무서운 포식자가 있긴 합니다. 바로 피모링쿠스라는 달팽이인데요. 이 녀석은 독침으로 다른 달팽이를 사냥하는 말하자면 공격력 3업을 완료한 자객이죠. 실제로 피모링쿠스의 독침은 일반 달팽이 껍데기는 손쉽게 뚫어버리지만 비늘발 달팽이의 철갑옷은 뚫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무리 독침 달팽이가 천적으로 있다 손 치더라도 열수 분출공은 다른 곳에 비해서 포식자의 위협이 훨씬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비늘발 달팽이가 철갑옷을 두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06년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스즈키 유에이 박사 연구팀에 의해 철갑옷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철갑옷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독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죠. 비늘발 달팽이의 몸속엔 황산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황화수소를 분해하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이 계속 생성되는데요. 이때 비늘발 달팽이의 철 비늘이 마치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처럼 이 독성 황화수소를 흡수하고 이를 철황화합물로 바꿔 독성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즉, 이 철갑옷은 내부 독소 처리가 주 목적이고 외부 방어는 덤으로 얻은 보너스였던 겁니다. 철갑옷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거죠. 정말 진화라는 게 경이롭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2015년 홍콩 과기대와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공동연구팀이 비늘발 달팽이를 3D CT로 정밀 스캔했는데요.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비늘발 달팽이의 심장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몸 부피의 무려 4%를 차지했죠. 인간의 심장이 0.3%인 걸 생각하면 1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둘째, 비늘발 달팽이에게 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거의 없었고 아주 단순한 신경계만 있을 뿐이었죠. 세 번째로는 소화기관도 거의 퇴화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비늘발 달팽이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된 걸까요? 답은 바로 세균에 있었습니다. 비늘발 달팽이는 먹이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대신 식도샘이라는 거대한 기관에 수십억 마리의 황산화 세균을 키우고 있죠. 이 세균들은 열수구의 황화수소를 분해해서 달팽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식물의 광합성과 비슷하지만 햇빛 대신 화학 에너지를 쓰는 화학합성이죠. 거대한 심장은 이 세균들에게 충분한 산소와 황화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뇌와 소화기관은 세균 공장 공간의 확보를 위해 과감히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줄리아 시거워트 박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세균들이 작은 운전대를 잡고 앉아서 야, 열속으로 더 가까이 가 하고 달팽이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결국 비늘발 달팽이는 세균을 위한, 세균에 의한, 세균의 택시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0년 드디어 비늘발 달팽이의 전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비늘을 만드는 유전자가 무려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5억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살아있는 화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달팽이가 철갑옷을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은 철을 가공하려면 용광로에서 1500도 이상 가열해야 하지만 비늘발 달팽이는 자기 몸 안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나노 크기의 철황 화합물을 제작해냈죠. 이런 이유로 MIT와 미 국방부는 비늘발 달팽이를 모방한 신소재 방탄복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7월 18일 비늘발 달팽이는 IUCN 적색 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심해 채굴 위협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된 역사상 첫 번째 생물이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곳 남짓에서만 발견됐는데요. 이 3곳을 다 합쳐도 축구장 3개보다 작은 면적입니다. 열수 분출공엔 구리, 금, 은, 히토류 등 값비싼 광물이 가득한데 채굴이 시작되면 이 놀라운 생명체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5억 년을 살아남은 기적의 생명체가 인간의 욕심 앞에 멸종 위기에 놓인 거죠.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훨씬 더 놀랍습니다. 오늘 만난 작은 비늘발 달팽이처럼 생명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 살아남죠. 알렉스 라일리의 책 극한 생존은 그 기적 같은 생존의 비밀을 극한 환경에 맞서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세상에서도 몸을 접어 시간을 멈추는 완보동물, 스스로를 얼렸다가 다시 깨어나는 개구리, 히말라야의 죽음의 고도를 넘나드는 줄기러기, 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 화학 에너지로 삶을 이어가는 관벌레는 진화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줍니다. 또 생명은 우리가 한계라 부르던 선을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넘어섭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생존은 단지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변화의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작은 생명 하나도 결코 하찮지 않다는 깊은 여운이 오래 남죠. 극한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존재들의 이야기, 그 경이로움을 알고 싶은 분들께 책 극한 생존을 적극 추천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